안녕하세요, 베니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매매가 잘 안 돼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동산 종류에는 대부분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 상가, 토지, 지산, 아니면 분양권 등등등. 요즘에 많은 분들의 심리가 좀 위축되고 금리가 많이 인상됨에 따라서 이 적극적인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또 매도도 멈춰 있고, 이게 사실은 하나의 다 고리처럼 움직이는데 딱 일정 구간에 좀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반드시 지금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집을 팔기 전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지금 당장 파는 것이 최선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집을 파는 결정 이전에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이 딱 한 채가 있다라고 하면 더 신중해야 할 것이고요. 집이 여러 채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여러 채의 집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가장 먼저 팔아야 할 물건,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팔아야 할 우량 물건, 이렇게 우선순위를 쭉 매겨보고 내가 가장 못난이 물건을 먼저 팔아야 하겠죠. 근데 이 못난이라는 기준은 사실은 조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좋은 물건이긴 한데 이게 수익 실현되려면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에 정말 큰 투자금을 대출 하나도 없이 5억, 10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물론 우상향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게 실현되려면 최소 5년 내지는 10년 정도 걸린다 라고 하면은 그 큰 목돈이 정말 오랜 기간 묶여 있겠죠. 그리고 그 돈이 내가 당장 필요해, 어디 쓸 데가 있어 라고 하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이게 딱 그 어떤 일정 시기에 주목받던 투자예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좀 유망했던 공시가격 1억 이하 투자라거나 아니면은 주택에서 벗어난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이라면 사실은 조금 단기로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좀 팔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과감한 결단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테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이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고 앞으로 우상향 가능성도 있는데 나중에 세후 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큰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개인 명의에 이미 집이 3채, 4채, 5채가 있어가지고 이미 중가를 맞는 거죠. 그러면은 3억, 5억이 올라도 중가를 맞으면 결국에는 세금을 내면 수중에 남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라면 사실은 그냥 파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을 팔기 전에 이 3가지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가, 세 번째로는 내가 매도를 했을 때 내 수중에 남는 세후 수익이 큰가, 이 관점에서 보시고 우선순위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이제 물건의 순위를 매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번이 이제 가장 먼저 팔아야 할 이제 못난이 물건에 속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이 못난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는지 이걸 볼 텐데요. 이 못난이 물건을 팔기 전에 사실은 이런 고민도 될 거예요. 못난이 물건은 아무리 팔려고 노력해도 팔리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5등,
내지는 10등. 10등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우량 물건이겠죠. 이런 거는 금액만 조금 조절해주면 금방 팔린대요. 그럼 이 부분에서 약간 좀 갈등이 생길 겁니다. 예. 근데 이건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좀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내가 투자금에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우량 물건을 당장 팔 이유가 없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분양받은 집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준에 있는 물건들을 처분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못난이 물건뿐만 아니라 이 중간 물건 아니면 심지어는 좀 우량한 물건까지도 매도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자금 계획을 세울 것인가, 또 내가 판 물건을 가지고 자금이 회수되면 이 물건을 가지고 더 좋은 지역에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 회수된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자금 계획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못난이 물건만 팔 것인지 아니면은 우량 물건도 팔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저는 우선은 이제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전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물건을 뭐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손해 나는 물건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근데 이 물건을 절대 손해보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지는 더 큰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분양권을 샀는데 지금 당장 팔면 마이너스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000 절대 안 돼 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입주장이 됐어요. 근데 그때 됐더니 투자자들이 던지는 물건이 나오면서 맛비 1,000이 아니라 맛비 2,000, 3,000이 될 수도 있고요. 내지는 또 이걸 전세를 세팅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금이 뭐 몇 억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뭐 지금 물건에서 발생하는 이 손해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물건에서 수익이 낮거나 앞으로 날 게 있다면 이거를 상쇄 처리하는 관점에서 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를 딱 1, 2년만 하고 떠날 게 아니라 평생 할 거기 때문에 하나는 마이너스 나도 하나는 또 플러스가 나면 이렇게 상쇄해서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 마이너스 났던 부분도 결국에는 어느 순간 플러스가 돼서 이제 우상향 수익이 이제 커지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의 마지막에 담긴 메시지일 수도 있으나 이 부동산이라는 시장에 몸 담고만 있으면 분명히 어떤 손해가 났던 부분들은 감쇄가 되고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 쌓였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투자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아파트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기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사실은 저는 거의 화폐 가치가 있는 굉장히 황금성이 높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또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직접 보지 않아도 전국의 모든 아파트의 평가와 장점과 단점과 그리고 그 실내 내부, 그다음에 로드뷰, 심지어는 요즘엔 뭐 드론이나 뭐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한 80% 이상은 그 상품에 대한 어떤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이겠죠. 금액만 맞으면 거래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매도를 잘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 이상을 기대하고 오셨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집이 매력적인 금액이라 하더라도 매수자가 원하는 니즈는 다 각기 다릅니다.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뭐 1층만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뭐 3명, 4명이어서 뭐 1층 아니면 필로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내지는 내가 이 주변에 학군이 너무 좋아서 그 어떤 명문 초등학교, 중학교가 배정된 이유로 이 아파트 또는 그 아파트 내에서도 특정 동에 들어오시는 길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학군보다는 뷰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곳을 선호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인테리어 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이미 인테리어 된 이 상황 그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인테리어 된 집을 바로 통째로 사시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이 브리핑 될 수 있는 가격에,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는 가격에 내놓고 손님이 일단 보러 오는 그 단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집을 볼 테죠. 그럼 집을 보고 나서 이 손님이 한번 쭉 이제 봅니다. 보고 나서 이제 돌아가죠. 그럼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 중개사님을 통해서 매수자가 어떤 거를 가중치를 두고 있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잔금을 길게 하기 원한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잔금을 짧게 치를 수 있는데 가격을 낮추길 원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니즈를 빨리 파악하고 반대로 제안을 하는 거죠. 잔금을 뭐 사장님이 원하는 거 그 이상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잔금을 빨리 해주신다면 금액을 더 빨리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제안을 한다면 매수자도 충분히 어떤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접어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매수자 우위이기 때문에 많은 집을 볼 거예요. 많은 집을 볼 건데 그래도 하루 내지 뭐 몇 주 동안 볼 수 있는 집의 양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집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칩니다. 지치기도 하고 분명히 그 물건 중에서는 거래가 됩니다. 요즘에도 급매들은 거래되고 있거든요. 급매나. 그러면은 이제 이 시점에서는 결정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은 반대로 매도자도 경쟁 심리를 유발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매수자가 내 집을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라고 하면은 중개사님을 통해서 사장님 이 물건 어떤 분이 보고 가셨는데 이제 가계약감을 넣으신답니다. 근데 그때 보셨던 그분이 저는 더 인상도 좋으시고 먼저 좀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좀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들은 매수자는 또 매수를 위한 한 단계로 넘어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틀 안에서 좀 움직이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물건을 조금 더 원활하게 좀 매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가 우선순위를 매겨보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팔아야 하는 어떤 구축 아파트라고 하면은 되도록이면 조금 환하게 또 넓게 깨끗하게 보이시고 또 매력적인, 그러니까 손님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그 금액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손님이 보고 오셨다면 그 손님의 니즈를 파악하고 최대한 손님에게 그 니즈에 맞게 딜을 하고 또 경쟁을 붙이는 게 한 가지 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도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힘내시길 바라고, 또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 영상에 뭐 좋아요나 반응이 좋다면 뭐 분양권 아니면 뭐 다른 물건들을 팔 수 있는 다른 노하우를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